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미국에서 의사로 계신 한 분이 조국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갖고 있는 위험함과 야만성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전문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비판인가? 박기원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연세대 의대인가를 졸업하시고,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스탠포드 대학의 스탠포드 헬스케어에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조국의 딸 조민이 제1저자로 올라있는 논문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인 박기원 박사는 논문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함과 야만성에 대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당국대 장영표 교수가 주관했던 그 연구 프로젝트는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대한병리학계에 발간한 학회지에서 실렸던 논문입니다. 여기서 HI,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은 제가 찾아보니까 의식장애 또는 인지장애 등의 심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유발하는 뇌질환인데, 의식장애부터 신경학적 회복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로의 복귀까지 다양한 임상적 경과를 보이지만 상당히 심각한 그런 병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박기원 박사가 남긴 댓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항의성 댓글의 첫 번째입니다. 조국 딸 고1, 2년 때 제1저자로 썼다는 SCI 의학 박사급 논문입니다. 밑에 저널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장애가 있는 어린 아이들을 진료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비윤리적 연구를 출판한 대한민국 의료계의 대실망입니다. 다른 과 전문의들은 이해가 힘들고 쓰기 힘든 수준의 논문입니다. 영어 번역해줘서 제1저자 줬다고요? 공저자 확인해보니까 1996년부터 미국 시카고 대학에 수학한 사람이 공저자로 있는데 왜 중학교 때 유학 1, 2년 갔다 온 아이가 영어로 논문을 쓴다는 건지 그 책임 교수, 당국대학 장영표 교수 이야기입니다. 그 책임 교수에게 제가 화가 너무 납니다. 그때 공저자로 있었던 사람 데이비드 창욱정입니다. 정창욱 씨가 지금 미국 콜로라도 소아병원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논문 첨부하여 병원에 문의 이메일도 보내놨습니다. 이것은 의료법과 의료윤리 위반이라 큰일입니다. 신생아 수십 명의 혈액을 직접 뽑고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산소 뇌병증, HI 아이들의 30%는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 죽습니다. 살아남아도 평생의 직접 장애, 신체적 장애를 앓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들 부모들은 동의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논문의 위험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항의성 댓글 두 번째입니다. 좀 많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다가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제 메일 보낸 콜로라도 어린이병원 의사 정보는 여기 밑에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학력과 경력 다 나와 있습니다. 데이비드 정창욱이라는 분이 문재인 논문 공저자입니다. 그리고 논문에 대해서 좌파 쪽에서 뭐 고등학생도 쓸 수 있는 거야, 영어 번역해 주면 1저자 줘야지, 이런 말들은 그냥 실무에 있는 논문 써본 사람으로서는 그냥 실소 같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런 거 그냥 무시하셔야 됩니다. SCI급 논문 쓰고 전공이 되고 저런 논문 많이 내서 각 대학 병원 과장, 부과장, 원장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논문 프린트해서 가져가면서 물어보면 다 웃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국대학 장영표 교수가 발간한 논문 자체가 조국의 딸인 조민을 제1저자로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러나 그 논문을 수행하는 자체가 상당히 비윤리적이라고 이렇게 재미의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읽고 한국에 계신 또 의사분이 또 다른 의사분입니다. 네오뉴스, NEONEWS 박기원 박사의 항의성 댓글을 읽고 의료 현장을 잘 아는 분으로서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산소 뇌병증 HI 환자들뿐만 아니라 정상신생아실 혹은 중환자실 환자들이 이 연구에 동의를 했습니까? 보호자들에게 어떤 연구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을까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IRB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 연구를 심사하기 위해서 병원 내 의사, 기초 교수님, 간호사, 약사, 종교인들까지 참석하여 회의록도 작성하고 녹음도 합니다. 보호자 동의선고 모두 제출하고 보관합니다. 이게 없다면 논문이 허위일 겁니다. 참고로 IRB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보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입니다. 특히 취약한 환경에, 아이들처럼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보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모든 시험은 사전에 IRB의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된다. 이 국내에 계신 의사분이 말씀은 지금 당국대 장영표 교수가 주관했던 그 논문
조민이라는 사람이 제1저자로 올랐던 그 논문이 그렇게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해진 그런 인체에 대한 연구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든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국의 대학 입시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불거지게 됐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린 첫째는 조국의 딸 제1저자 등재권만이 아니고, 두 번째는 논문을 행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측면에서 위반한 사례들이 많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아무튼 허위 논문으로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고려대 당국의 합법적인 조치, 합리적인 조치가 앞으로 뒤를 따라야 될 겁니다. 봐주거나 서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고려대답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5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아들과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조 전 장관이 소환 가능성을 흘리더니 뒤이어 압수수색까지 병행하며 다시 옥죄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현재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과 과거 지원했던 아주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해 허위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사모펀드에서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해 다시 인턴 증명서로 되돌아간 듯한 모양새입니다. 3달 동안 무엇을 했길래 다시 인턴 증명서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지 고개가 갸웃거립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조국에 대한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수사가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위 학력이 드러난 대학 총장이 말에서 비롯된 수사가 한 가족을 풍비박산 수준으로 몰고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칠 전엔 조 전 장관 자녀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흘리며 정경심 교수를 압박하는 듯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자녀를 살리려면 최순실처럼 시인하라는 뉘앙스였습니다. 한국경제 기사인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인 최순실 씨만 기소하고 딸 정유라 씨는 불기소 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검찰이 조 전 장관 자녀를 입건 유예나 기소 유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와 그의 자녀들의 진술 태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기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딸은 모르는 일이며 내가 다 했다며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었어 정유라 씨를 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시종일관 나는 모른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자녀들에게 수사의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면 자녀를 볼모로 정경심 교수가 이제 그만 무릎을 꿇으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정경심 교수의 딸인 조민 씨는 이미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 달 전인 10월 4일 김어준이 뉴스공장에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대학이랑 대학원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사도 봤고 검찰에서 나를 표창장 위조나 아니면 입시 방해로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다. 위조한 적도 없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나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난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돼 나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민 씨는 정확히 한국경제 기사 내용처럼 흘러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 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자녀들이 앞날이 걱정돼 하지도 않은 일을 시인하려고 고민 중일 수 있습니다. 조민 씨는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고졸이 된다면 억울할 것이라며 내 인생 10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나는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나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임은정 검사와 유시민 이사장이 규정한 말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나 국가를 뒤흔들 중요한 사건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조국 가족에게 집중할 시간에 나라가 뒤집어졌을지도 모를 군 인권센터 공개 문건을 수사하는 것이 국가의 기강도 잡고 보탬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기업 인수합병 사냥꾼과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그리고 검찰 내 비호 세력에 대한 의혹도 조국 가족 수사보다 훨씬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외국 순방 중일 때 압수수색을 실시해 의도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9월 23일 조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이번 조 전 장관 서울대 사무실 압수수색도 문재인 대통령님이 3일 태국 순방길에 오른 이후 실시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의 압수수색 시기가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주목받아야 할 시점과 겹친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문 대통령님의 외교 성과를 조 전 장관 압수수색 보도로 덮으려는 검찰의 계산된 행보라는 것입니다. 외교 성과는 국정 지지율과 직결됩니다. 국정 지지율이 높으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도
힘이 실립니다. 검찰이 이런 점을 감안해 압수수색 시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람쥐 쳇바퀴 돌듯 3달 동안 진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지켜보는 분들도 애가 탄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대상 포진이 재발했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아픔을 동일시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감찰과 더불어 국회의 공수처 법안 통과로 검찰이 질주를 막을 견제 수단이 조속히 도입되길 기원합니다. 이상 소식